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편도함수 활용 극각과 테일러 급수 단원으로 새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제 활용은 이제 이쪽 하면은 끝나거든요. 우리 힘내서 한번 편도함수 얘기도 한번 또 마지막 이야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13장 7절이고요. Extreme values and saddle points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열심히 그렸죠. 그래프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렸었는데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딱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바로 추론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예쁘게 생기지 않은 이상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그렇죠. Z축과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들을 이제 포개어서 우리가 그렸었죠. 이제 그 방법 외에는 조금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또 극값 이런 거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헬세 판정법이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이계도 함수 판정법의 약간 확장판, 그거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려면 극대극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극대극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를 대충 알고 계시나요? 네, 극대라는 게 뭐죠?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이 친구는 이 점에서 빨강색 점에서는 극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대 최소와 극대극소의 차이는 뭐죠? 그죠? 어떤 근방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이쪽에서는 이 파란색 점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를 극대라고 부르죠.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빨간색 점이 제일 아래 있기 때문에 극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가 되면 극대 극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였죠. 이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삼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let fxy be a function defined on a region R containing a point AB. 그러니까 AB라는 어떤 점을 포함하는 영역 R에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역 R에서 fxy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a, b가 극소냐, fab가 최대냐 이런 것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R 전체에서 우리가 볼 필요 없이 AB 근방에서 AB의 아주 작은 내부에서 AB가 최소라면 그럼 FAB는 AB에서 FXY는 AB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빨간색 이런 원에서 만약에 FAB 값이 최대라면 그러면 FAB가 극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FAB is a local maximum value of F. If FAB 이 값이 fxy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요. For all xy R 안에 있는 정역 R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만약 fxy가 f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밖에 없으면 f를 최대값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모든 R 안에 있는 xy가 아니라 어떤 xy여야 되냐면 in an open disk centered at a, b. 그러니까 A, B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열린 원판이라고 하면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네, 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즉 R 값은 여러분이 맘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떤 원판을 여러분이 잡으셔서 그 원판이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fab가 fxy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은 fab를 네, 극대값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f는 ab에서 극대를 가진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local maximum value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같은 말로 이제 relative maximum valu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 극값.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상대 극값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대값은 여러분 맥시멈이라고 하면 최대값인데 이제 로컬하고 좀 구분을 하려고 글로벌 맥시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러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최대값을 이제 글로벌 맥시멈 또는 그냥 맥시멈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absolute maximum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은 말입니다. absolute maximum, global maximum 또는 그냥 maximum. 근데 사실은 이 표기는 별로 안 쓰고요. 이 표기는 가끔 쓰고 그냥 이 표기를 더 많이 써요. 뭔 얘기인지 가죠. 이 친구의 정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를 빼면 됩니다. 이 말을 빼면 그러면은 이제 최대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최소는 뭘까요? 이제 방향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죠. 자, FAB가 local minimum value가 언제 되냐면 FAB라는 값이 FXY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For all XY in R in an open disk centered FAB 이렇게 지금 부등호만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부등호만 바꾸면 됩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고요. 네, 뭐 정의는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 극대극소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대값을 어떻게 찾았죠?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았죠. f'c는 0인 점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런 c가 모두 극대가 되는 건 아니었죠. 모두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언제 극대극소가 된다 그랬냐면 c를 전후로 해서 부호가 바뀌어야지 극대극소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변수 함수도 이제 비슷하게 논의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극대 또는 극소라면 fxy가 x, y는 a, b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면, 다시 말하면 극값을 가진다면 그러면은 도함수가 0이 돼요. 우리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에서의 도함수는 뭐라 그랬죠? 그레디언트 벡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first derivative test for local extreme values라고 우리 교재에서 표현을 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자, if fxy가 is a local extreme value, 극값을 가지면 극값이란 뜻입니다. 국소 극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로컬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극값을 얘기하는 거죠. local extreme value를 가진다. at an interior point A, B of its domain. 그리고 its first partial derivative exist. 그러니까 f가 A, B에서 A,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편도함수들, 일개 편도함수들, 다시 말하면 fx, fy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존재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존재하기만 됩니다. f가 뭐 미분 가능하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f의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fx a, b라는 값과 fy a, b라는 값이 0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그레디언트 fa, b가 0이라는 거죠. 0벡터라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증명 되게 쉬운데요. 자, let gx를 fx, b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y를 b로 고정시키고 x만 변하는 일변수 함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f가 지금 극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 함수 자체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xy가 극값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도메인 R이 있어가지고 이 영역에서 f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점 안에 지금 a,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f가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a,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원판 내부에서는 이 a, b에서의 함수값 f가 최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b를 고정시켜서 보세요. b를 고정시켜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y값을 고정시켰으니까 이 초록색 선분에서도 마찬가지로 f가 최대가 a에서 생기는 거죠. 네, 초록색 선분에서도 a, b에서 f가 최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죠? 지금 b는 고정되어 있어요. b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선분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x만 바뀌는 거잖아요. x만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a 근처의 x들의 중에서는 a에서 f가 가장 크거나 가장 작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함수가 결국에는 x는 a에서 local extreme value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g라는 함수가 지금 미분 가능하죠. 왜냐하면 편도 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극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우리 미주분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어떤 걸 공부를 했냐면 이런 경우에는 g'a가 0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 a, b 대입한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hx를 여러분이 fa, y라고 할까요? hy를 fa, y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h가 x는 b, y는 b에서 극대값을 또는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g 프라임 h 프라임 c가 다시 h 프라임 b가 0이 되죠. 이게 0인데 h 프라임 b가 그죠 fy의 a, b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리를 페르마 정리라고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용어 자체를 뭐 다루진 않는데요. 페르마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페르마 정리라고 아마 소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루진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근데 이제 그냥 이름이 붙어져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진 않아요. 많이 쓰는 표기도 아니긴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f가 극값을 가지면 도함수,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은 성립할까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라 그래서 f가 항상 극과 극소값을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일변수 함수에서도 안 됐잖아요. 당연히 이변수 함수에서도 안 되는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일변수 함수에서는 극대값 극소값을 판정하기 위해서 양옆의 좌우의 부호만 확인하면 됐었죠.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양옆의 좌우의 부호를 확인하는 게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좌우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a, b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라는 게 없죠. 이렇게 무한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부호를 비교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한 방식은 그냥 실제로 최대인지 극대인지 그냥 보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부등식을 열심히 활용해서 보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햇세 판정법이라고 하는 이계도 함수 판정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 몇 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an interior point of the domain of a function fxy where fx and fy are 0.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점들하고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가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fx랑 f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점들을 다 뭐라고 할 거냐면 critical point, 임계점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이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theorem 10번에 의해서 만약에 미분 가능한 경우, 이렇게 first partial derivative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fx, fy 값이 제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극대이면서 미분이 그 점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fx, fy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라는 거죠. 후보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이라면 무조건 critical point가 되겠죠. critical point 그러니까 다시 극대, 극소면 local, extreme point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극대 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점들은 전부 critical point가 맞아요. 표기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이거는 맞는데 critical point라 그래서 local, extreme point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극점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극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대값, 극소값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좀 이름을 붙여볼게요. 근데 사실 네, 한번 봅시다. fxy가 differentiable function이라고 했을 때, 자, a critical point a, b of fxy is called a saddle point라 부를 건데요. 그러니까 극점이 아닌 케이스가 이제 saddle point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ritical point 중에서 극점이 아닌 친구를 saddle point를 하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원판을 잡더라도 이 FAB가 최대가 안 되고 최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FAB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f in every open disk centered at a, b there are domain points x, y where fxy가 fab보다 큰, 그러니까 fab보다 큰 점도 함수값이 크게 하는 그런 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게 하는 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크도록 하는 것도 있고 작게 하도록 하는 게 임의의 원 위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점을 새들 포인트라 부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크리티컬 포인트 중에서 익스트림 포인트가 아닌 친구를 새들 포인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second derivative test를 볼 건데요. 증명은 이거 테일러 급수 공부하면서 할 거예요. 테일러 급수, 이변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13장 9절에서 소개를 할 텐데요. 그때 증명을 할 거라 지금은 그냥 결론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극값인지 판정하기 위한 second derivative test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이계도 함수가 존재를 해야겠죠? 이계도 함수가 존재를 해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uppose that fxy 그리고 1계도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계도 함수도 있는데 가정을 할 거예요. 뭐라 가정할 거냐면 얘네들이 모두 연속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급 함수라는 거죠. 그죠?
어디서? 네, 모든 어떤 f의 정의역에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a, b라는 점에서가 우리 궁금한 거니까 a, b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판에서 다 연속이다. 뭐 이런 조건이 성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찾았을 때, 임계점을 찾았을 때 그 임계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한 거니까 당연히 임계점이라는 가정은 있겠죠. fx, a, b는 fy, a, b는 0 이렇게 임계점을 찾았어요. 그 임계점을 찾았을 때 그 점이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을 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만약에 fx 어떤 경우에 우리가 a, b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이계도함수 값 fxx 값이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fxx, fxy,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 양수가 되면 됩니다. 계산은 어디서 하냐면 a, b에서 하는 거죠. a, b에서 fxx 값이 음수해야 되고요. fxx, a, b, fyy, a, b 마이너스 fxy, a, b의 제곱이 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f가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 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fxx가 양수고요. 그리고 fxx, fyy 마이너스 fxy 제곱이 양수면 됩니다. 네, 어디서? a, b에서. 그러면은 로컬 맥시멈을 갖게 되고 로컬 미니멈 갖게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x 값의 부호하고 fxx, fyy 빼기 fxy 제곱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드는 의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fxx가 0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건 양수인데 얘가 0이면 어떡하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0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쪽 파트가 0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양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양수일 수 있나요? 마이너스 붙인 게 양수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fxy 제곱은 항상 0 이상일 테니까 마이너스 fxy 제곱은 항상 0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부호가 양수이면서 fxx 값이 0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경우밖에 안 남았죠.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0 이하인 경우밖에 안 남았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 이 경우밖에 안 남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음수인 경우는 확실하게 극대값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써볼게요. 극대극소가 아니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f has a saddle point at a, b if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음수라면 그러면은 새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0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어요.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우리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정법이 적용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노트로 적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번째라고 적는 것보다는 같이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0인 경우는 이 판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햇세 판정법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행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외적할 때 제가 행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행렬식에 대해서 외적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막 계산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들이 지금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식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둘 다 2죠. 그래서 얘를 2차 정사각형렬 이렇게 불러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왜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는 지금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외우기 쉽게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로 구합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이거 행렬식 자체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의됐는지 모르겠지만,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로 정의가 됩니다. 그냥 정의예요.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 fxx, fxy 빼기 fxy 제곱의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이 친구의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행렬을 우리가 헤시안이라고 부릅니다. 헤시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그 정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다시 우리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은 임계점이 실제로 극점인지 판정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어떤 수들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fxx 그 다음에 이 fxx fyy 빼기 fxy 제곱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얘가 양수인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양수인 경우에 극값을 가지게 되고 음수인 경우에 이제 안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거 한국말로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왜 안장점이라 부르냐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여튼 자, 네. 얘가 양수이면 극점, 그죠? 극점. 그 다음에 음수이면 안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부호는 조금 그래도 이게 왜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13장 9절 증명할 때 13장 9절에서 증명할 때 그때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고 얘는 지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x가 음수가 돼야 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자 fxx라는 것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니까 두 번이나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y는 계속 상수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xx라는 이 값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y를 고정시켰을 때, 즉 y를 고정시켰다는 건 y는 뭐 b로 잘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곡선 z는 fxy라는 곡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곡면을 y는 b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이 있겠죠. 이 곡선 즉 fx, b라는 이 곡선이 있죠. z는 fx, b라는 이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을 지금 두 번 그냥 미분한 거예요. b는 상수 취급한 거니까 fxx라는 게 뭐냐면 이걸 두 번 미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f의 이계도함수 값이 지금 음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라는 게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 함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f라는 함수가 y는 b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은 뭘까요? 이게 로컬 맥시멈, 그러니까 a, b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a, b가 여기 있는 건데 fa, b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보라색 위에 보라색이 이제 a, b가 되는 건데 이 점이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대라고 봐야겠죠. 극소일 수는 없겠죠. 이미 빨강색 점들이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계도함수 판정법 미적분 시간에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 f'c가 0이면서 그 c에서의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면 f는 c에서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x가 음수면은 로컬 맥시멈이 되고 fxx가 양수면 로컬 미니멈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금 테스트의 한계가 지금 보이죠? 네, 인컨클루시브한 케이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능은 아니고요. 만능은 아니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뭐 그런 걸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이제 뭐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좀 딴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여튼 네. 아까 왜 안장점인지 소개를 해드린다 그랬죠? 이제 안장점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Z는 XY 같은 게 좋을까요? Z는 XY 뭐 이런 친구.
이런 친구가 이제 안장점이 되는데 0,0에서 안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얘의 x에 대한 편미분을 해보면 이제 y가 되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가 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점이 이제 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critical point입니다. 얘가 임계점이죠. critical point가 뭐였어요? 그 편덤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든지 아니면은 fx 값, fy 값이 둘 다 0이 되든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0,0 밖에 크리티컬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제 극점인지 뭐 안장점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뭐 이제 햇살 판정법 써도 되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X축, Y축, Z축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죠? 고정시켜서 Z값을 고정시켜서 우리 그림 그리자고 얘기를 했었죠. Z가 언제 0이 되나요? X가 0이거나 Y가 0일 때 이때 이제 0이 됩니다. 그리고 Z가 언제 1이 되나요? X, Y 값이 곱해서 1일 때 다시 말하면 Y는 X분의 1이죠. Y는 X분의 1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Z가 2일 때는 Y는 X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X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약간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전에 한번 그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 참 항상 그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약간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XY축의 X축, Y축, XY 평면에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이렇게 Z값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은 Z값이 음수가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전에도 한번 이걸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약간 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 0,0이라는 점 위로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 여기다 머리를 그리면 이게 말 같잖아요. 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 안장의 딱 그 중간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 0,0이라는 점을 안장점이라 부르는 거죠. 네, 뭐 여튼 제 이제 미천한 그림 실력을 한번 뽐내봤고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또 연습을 해봅시다. 용어가 하나 더 있네요. 우리 이거 해시안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말로 이제 discriminant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좀 너무 많이 쓰는 용어라서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많이 쓰는 용어라서 해시안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제 1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f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9의 극값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극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극값이라면 항상 임계점이 되는 거니까 임계점이 뭐가 될지부터 찾아보자 그랬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가 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 빼기 4가 되니까 얘가 둘 다 0이 되도록 하는 x, y를 찾아주면 됩니다. 둘 다 언제 0이 되죠? x가 0이고 y가 2일 때 fx 값도 0이고 fy 값도 0이죠. 그러니까 0,2라는 게 바로 이제 fxy의 임계점이 됩니다. 얘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제 뭐예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면 새드 포인트인지 그런 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이계도 함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fxx는 2고요. 이걸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fxy는요 뭐죠?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죠. fyy는 뭘까요?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해시안입니다. 해시안이 뭐였죠? fxx, fxy,
fxy의 fyy 이게 해시안이었는데, 자 그러면 2, 0, 0, 2에 이제 이렇게 짝대기만 그리면 이게 행렬식이란 뜻이에요. 이 행렬의 행렬식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절대값 표시처럼 짝대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렬식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행렬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한다 그랬죠. 4가 됩니다. 이게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극값을 갖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얘가 음수면은 새들 포인트가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양수라서 극값을 갖는 케이스가 됩니다. 극값을 가질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을 하려면 fxx의 부호를 보면 된다 그랬는데요. 양수기 때문에 fxx 값이 양수라면 f는 로컬 미니멈이다 라고 얘기했죠. 0,2에서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 따라서 f에서 로컬 미니멈을 갖는데 그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값은 뭘까요? 그렇죠. 0,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 값이죠. 그래서 0, 2를 넣어주시면 4 빼기 8 더하기 9니까 5가 되나요? 네, 5. 5가 로컬 미니멈이고요. 그것은 어디서 가지게 되냐면 0,2에서 갖게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납니다. 괜찮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해시암을 활용해서 이계단 판정법을 활용해서 이제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걸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부등식을 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뭐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죠. 이 값은 항상 당연히 5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양수, 얘도 0 이상이니까. 근데 얘가 정확하게 언제 5가 되죠? 둘 다 0일 때, x도 0, y가 2일 때 정확하게 등호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0,2에서 최소다라는 것도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지금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식을 통해서 0,2가 최소라고 판정할 수 있죠. 0,2가 사실은 글로벌 맥시멈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f에서 미니멈 at 0,2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헬세 판정법을 통해서 이 친구를 바로 최소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극소값이 5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5가 최소인가요? 네, 그건 아니죠. 우리 일변함수에서도 그런 거 판례가 많죠. 여러분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런 3차 함수를 생각을 하면 극소값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죠? 근데 최소값은 없죠. 최소값이 지금 없잖아요. 최소값이 없죠. 그러니까 극소값이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5가 바로 최소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헬세 판정법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대 최소를 판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극소라는 거지. 5가 극소값이라는 거지. 이게 모든 점에서 최소다 이렇게 주장은 못해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의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F라고 하는 게 이제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고 그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최소는 당연히 극소니까 임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이제 임계점이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 있겠죠. 우리가 찾은 로컬 미니멈 중에 하나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의 존재성을 따로 보여야 돼요. 최소값의 존재성을 안다면 로컬 미니멈 중에 하나가 무조건 최소가 되기 때문에 5가 최소다 이렇게 바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헬세 판정법을 적용을 할 때는 최소값의 존재성, 만약에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제 헬세 판정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으면 최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이따 문제 나오면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 지금 극값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예제 1의 2번 볼게요. 자, fxy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극값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fx, fy를 찾아보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죠. 따라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게 하는 xy 값은 뭐죠? 0,0이죠. 그래서 0,0이 임계점이 됩니다. 임계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0,0이 임계점이고 그 임계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안장점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은 fxx, fxy, fyy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죠. fxx는 얼마냐? 마이너스 2고 fxy는 0이죠. 그 다음에 fyy는 2죠. 그래서 fxx, fyy 빼기 fxy 제곱 이게 이제 해시안이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잖아요. 이게 음수가 되는 곳에서는 새들 포인트라 그랬죠. 0,0이 새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y제곱 빼기 x제곱은 0,0에서 안장점 0,0에서 0,0이 안장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0,0,0이 안장점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강조하진 않을게요. 그냥 여튼 0,0을 안장점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얘를 z로 와가지고 z는 y제곱 빼기 x제곱에서 0,0,0을 지나니까 그죠? 0,0,0 이 친구를 안장점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냥 0,0을 안장점이라고 하는 그 상황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0,0을 안장점이다 이렇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어쨌든 그 값은 없는 거죠. 네, 그 값은 없습니다. 자, 유제 1-1번 볼게요. 첫 번째 fxy는 xy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2x 빼기 2y 플러스 4의 그 값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미분하고 미분해 보야겠죠. 네, 편미분을 해보시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 빼기 2x 마이너스 2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 빼기 2y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값을 찾아야죠. 어떻게 할까요? 아래식의 2배를 해볼까요? 그럼 2x 빼기 4y 빼기 4가 0이니까 두 식을 더해주면 이 두 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이 0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고 x는 얼마일까요? y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바로 임계점이다. 크리티컬 포인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극점인지 판정을 하기 위해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자. fxx, fxy, fyy를 구해볼게요. 자, fxx,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신 마이너스 2고요. fxy는 1이죠. 그 다음에 fy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fxx, fyy 빼기 fxy의 제곱 이게 해시안이라 그랬는데 이 친구 값이 얼마냐면 4 빼기라니까 3인가요? 양수죠. 양수인 경우에는 극점을 갖는다 그랬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을 하려면 fxx의 부호를 보면 된다 그랬는데 이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죠?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해봅시다 우리. 자, 두 번째 fxy는 3y제곱 빼기 2y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y의 극값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fx는 얼마냐면 fy는 얼마냐면 구해볼까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y죠. y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6y 빼기 6y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가 0이어야 되고 이 친구가 0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x는 y라는 거 이끌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식에다가 x에다가 y를 넣어주시면 6y 빼기 6y제곱 플러스 6y는 0이니까 y제곱 빼기 2y가 0인 거죠. y는 0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y가 0일 때 x는 0이고 y가 2일 때 x는 2이기 때문에 결국에 임계점을 두 개를 찾을 수 있죠. 이번에는 0,0하고 2,2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점이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안장점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이제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계도 함수 값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fx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6 맞죠? fxx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fxy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6이죠. 그 다음에 fyy는요 6 빼기 12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어디서 보고 싶죠? 0,0하고 2,2 이렇게 두 개에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0,0일 때는 fxx 값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죠? 6이겠죠? y가 0이니까. 근데 2,2에서는 fxx 값이 마이너스 6, fxy는 6. 근데 fyy 값이 달라지죠? y에다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달라요. 자, 이 경우에는 fxx, fyy 빼기 fxy 제곱이라는 해시한 값이 얼마가 나왔나요? 해시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6 곱하기 6에서 6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에서 36을 빼시면 마이너스 70이죠. 그러니까 음수입니다. 맞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2,2에서는 그죠? fxx, fyy 빼기 fxy 제곱이 36에 36을 빼는 거라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죠. 0,0에서 새들 포인트를 갖는구나. 해시한 값이 음수면 새들 포인트를 갖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점이에요. 이 점에서는 지금 해시한 값이 0이기 때문에 inconclusive합니다. 알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2,2에서 극점을 갖는지를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능한 방식은 아까처럼 이렇게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식변형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네, 그러면은 식변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x에 대해서 좀 정리를 식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y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인수분해를 좀 한다는 마인드로 처리를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약간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죠 꼭지점 찾으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6y 제곱 빼기 2y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제가 계산을 잘못하진 않았죠? 땡. 우리는 근데 2,2에서가 궁금한 거거든요. 2,2에서. 근데 보시면은 좀 이게 헷갈리긴 한데 지금 6y 제곱 빼기 2y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이게 2에서 6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이 함수의 그래프. y가 이거를 제가 gy라고 해보면 g'y는 12y 빼기 6y 제곱이니까 6y로 묶으시면 2 빼기 y거든요. 그러니까 y는 0하고 y는 2에서 극대를 대고 극소를 갖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0에서 접하고 3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gy라는 그래프가 이게 6y 제곱 빼기 2y 세제곱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지금 극대를 갖는 거죠. 2에서 극대를 갖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y가 변할 때 y가 그러니까 우리는 x, y가 2,2를 근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2 근방에서 막 x, y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y가 어디든 간에 이 원이 충분히 작으면 이 친구는 2를 대입했을 때 값보다 어때요? g2를 대입했을 때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gy가 g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g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친구를 볼까요? 왼쪽 친구. 근데 왼쪽 친구는 또 어떻냐면 이게 항상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x-y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니까 이게 또 항상 0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냐면 이 식은 일단은 얘는 0보다 항상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식은 g2보다 작거나 같은데 맞죠? g2 그죠? 네.
충분히 y가 작으면, 충분히 y가 2랑 가까우면 그러면은 g2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g2가 얼마냐면 6 곱하기 2의 제곱 이게 24죠. 빼기 16 하면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이란 값이 사실은 f2,2랑 동일하죠. 한번 넣어볼래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여기 대입하면 0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8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G2라고 하는 게 사실 F2,2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y는 f2,2보다 y가 충분히 2랑 가까우면 작거나 같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테스트에서는 인컨클루시브 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인컨클루시브 이제 어떤 걸 또 발견할 수 있냐면 2,2가 극대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선 인컨클루시브 했는데 지금 이 논의에서 뭘 할 수 있냐면 2,2에서 f 해서 local maximum at 2,2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논의 자체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뭐 항상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헬스 판정법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경우는 좀 딴 방법을 틱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제 1-2번 볼게요. 자, fxy는 10xy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임계점을 모두 찾고 각각이 안장점인지 극소점인지 극대점인지 판정하시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임계점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10y가 되고요. 10y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뒤에 거 미분하셔야죠.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0x의 제곱에 y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fy도 구해볼게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면 10x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y에 대해서 편미분 마이너스 2y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20xy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얘가 0 되면서 얘가 0 되는 그런 xy 값을 찾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있죠.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끌어내서 보시면 결국에는 10y 곱하기 10y 빼기 20x제곱 y 이게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x 빼기 20xy제곱 이게 0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를 끌어내시면 y 곱하기 10-2x로 정리가 되고 10y로 끌어낼까? 그러면 10y 1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10x에 1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y가 0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1 마이너스 2x제곱 0이니까 x가 루트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죠. 풀마 루트 2분의 1 맞죠? 풀마 루트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건데 y가 0이라면 여기에서 얘는 0이 아니니까 x가 0이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y가 0이면 x가 0입니다. 근데 x가 풀마 루트 2분의 1이면 이 친구가 또 0이어야 되거든요. 맞죠? 네.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친구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1-2y제곱이 0이라는 거는 또 y가 풀마 루트 2분의 1이란 뜻이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게 복보 동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x가 루트 2분의 1이면서 y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점이 나오나요? 5개의 점이 나오는 겁니다. 5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4개. 맞죠? 그래서 임계점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임계점에서 최대인지 최소인,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을 해야 되니까 헬스 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계도 함수를 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사실 복잡하거든요.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이거는 편의상 우리 끌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을 해줄게요. 묶어서 봅시다. 자, fxx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x에 대해서 앞에 거 편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0xy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뒤에 것도 편미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2x 곱하기 10y 마이너스 20x 제곱 y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fxy를 구해보자. 자, x를 이걸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10 마이너스 20x 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고요. 아니죠. 네. 다시 이게 아니라 지금 맞나? 잠시만요. 맞네요. 맞고요. 자, 그리고 뒤에 거 편미분하시면 마이너스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2y 그 다음에 10y 마이너스 20 x제곱 y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전개를 해보면. 자, 마지막 fyy까지 구해보죠. fyy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시면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0xy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 10x 마이너스 20x y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fxx fyy 빼기 fxy 제곱의 부호예요. 뭐 정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부호가 궁금하죠. 그럼 사실 이런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텀은 이게 없애도 되죠. 이거 묶어가지고 어차피 양수니까 묶어가지고 다 꺼내줬다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의 부호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끌어내야 되지만 하여튼 이 친구의 부호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의 값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부호만 관찰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00을 대입하는 건 되게 쉽죠. 여러분 00 대입하시면 이 친구는 0이 되고 이 친구는 좀 살아남죠. 이 친구가 이제 10으로 살아남고요. 이 친구가 0이 됩니다. 0 곱하기 0 빼기 100인 거야. 그러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0,0은 새드 포인트다. 바로 찾을 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해봐야 돼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5개를 해봐야 됩니다. 해볼까요? 해보죠. 자, fxx에다가 여러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넣어보면 xi 값은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넣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좀 끌어내볼까요? 여러분 10y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게 10y로 끌어내면 여기 20xy가 되고 10y로 끌어냈으니까 여기 1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1 마이너스 2x 제곱.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0 되는 거 아니에요? 0 되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루트 2분의 1 대입하면 0 되고 이 친구도 10i로 끌어내서 보면 루트 2분의 1 대입하면 0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0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 친구도 0이 돼요.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그래서 이 친구만 살아남죠. 이 친구가 얼마죠? 마이너스 40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20, 이 값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 값은 0이니까 400이 돼서 양수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fxx, fyy, fxy 제곱 양수라는 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극점이란 얘기인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fxx의 부호를 통해서 관찰한다 그랬죠. 그래서 fxx의 부호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로컬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친구들이 전부 이런 친구들 다 0되게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다 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뭐의 부호만 살펴보면 되는 거냐면 얘 곱하기 얘의 부호만 살펴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죠? 100, 1600 x제곱 y제곱의 부호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뭐 얘가 부호가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항상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갖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fxx의 부호만 확인하면 끝나죠. 그래서 결국엔 xy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fxx의 부호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로컬 미니멈인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40xy의 부호는 양수가 되어서 로컬 미니멈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은 xy의 부호 양수니까
fx의 부호는 음수가 되어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생각보다 계산량이 그렇게 많진 않죠.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해보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으로 제가 아까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대값을 찾은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실제로 항상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여야 이제 극대값, 극소값 중 하나가 최대, 최소인지 판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이제 사실은 어떤 닫힌 영역에서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라는 유형은 좀 달라요. 만약 최대값이 이런 점에서 생긴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영역의 내부점이 아니죠. 이건 바운더리 포인트죠.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 판정법을 또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경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헬스 판정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니까 닫힌 영역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아마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